김병만이 재혼한 아내를 방송에서 공개한 가운데 갑자기 전 부인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폭로하겠다며 나선 것인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9월 결혼을 발표한 김병만이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인터뷰에 나선 김병만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방송에 하도 안 나오니까 자숙 아니냐고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죠. 물론 김병만이 정신적인 요양도 있고 새 출발 준비를 하다 보니 오랜만에 귀하게 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근황을 알렸는데요. 이어 김병만은 이거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사실로 믿어주실까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김병만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하며 어머니와 분가하게 됐는데요. 또 전 아내에게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까지 전부 맡기며 경제권을 일임했지만 그는 한도 3천만 원짜리 체크카드가 카드 한도 초과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또 김병만은 2017년 촬영 중에 척추가 부러졌을 때도 미국 병원에서 김병만이 장애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도 전 아내는 오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왜 이혼을 하지 않았냐는 말에 김병만은 가난에서 탈출하고 제일 두려웠던 게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를 식당 일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커리어를 지키고 살았다는데요. 실제로 김병만은 8번의 시도 끝에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이혼은 연예인에게 큰 낙인이었죠.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김병만은 개그 무대가 아닌 정글 오지를 피신처로 삼았는데요. 그러다 이혼 결심할 때는 끝에 몰렸었죠. 더 이상 방송 안 해도 좋다. 소송하자 싶었다는데요.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김병만은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준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태명을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김병만의 첫째 딸 짱이와 둘째 아들 또기가 등장했는데요. 김병만은 아내를 닮아 키가 큰 첫째를 보며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애를 안고 다닌다고 한다며 딸이 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은 것이라고 했죠. 반면 둘째 또기는 아빠를 닮아 아직 아기인데도 갈라진 근육과 더불어 엄청난 운동신경을 자랑했는데요. 수영장에서 능숙하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김병만과 이를 바라보는 아내도 공개됐죠. 이어 두 사람은 동반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9월 김병만과 결혼을 앞둔 현 아내에 대해 김병만은 무명 시절이었던 2006년 만나 약 1년간 교제했던 헤어진 연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병만의 아내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자신은 그때 김병만이 개그맨인 줄 몰랐었고 김병만이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김병만의 일이 바빠지자 점차 서로 소홀해졌고 당시 김병만은 4년 뒤를 기약하며 그때는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김병만의 아내는 자신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나 싶어서 연락을 피하고 멀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지만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김병만을 본 그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면서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병만은 아내와 재회했을 때 솔직히 그냥 안기고 싶었다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집사람이 아니라 집이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김병만이 이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모두가 아실 텐데요. 김병만의 이혼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작년 11월인데 그가 이혼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김병만 측은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며 이혼 소송을 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돼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게 됐다고 말했죠. 김병만은 2011년에 7세 연상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는데 아내 A씨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었으니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혼으로 보였는데요. 문제는 11월 12일 김병만의 전처 A씨가 인터뷰를 통해 방송에서 김병만이 밝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김병만이 결혼 기간 동안 상습 폭행을 저질러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얘기까지 한 것인데요. 이혼은 2020년에 이루어졌는데 김병만이 2022년 12월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죠. 또 A씨가 김병만을 상습폭행,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오자 김병만 측은 전처 폭행 혐의는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A씨 측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밝혔고 김병만 측은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죠.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기소 의견 내지는 불기소 의견을 정했는데요. 불기소 의견 송치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진 현재 상황에선 무혐의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A씨 측 주장처럼 검찰의 사건이 송치됐다면 무혐의가 아닌 기소 의견이라는 의미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 이유는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때문인데,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경찰 수사 종결권에서 가정폭력범죄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라며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 라고 당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김병만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난 이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 씨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고 밝히며,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생존왕 등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하며 어렵게 번 출연료를 전처 A씨가 관리해 김병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A씨가 김병만 앞으로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돼 김병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진흙탕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가 김병만이었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전부인이 수익자는 자신과 딸으로 정해놓고 김병만의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든 것인데요. 전처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고 재테크보험, 연금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보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죠.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는데요.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죠.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충격을 받는 게 당연했는데요.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오지에 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전처의 딸인 김병만의 양녀는 김병만에게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입양했지만 파양하겠다는 소송을 걸었고, 그러자 전처의 딸은 현재 김병만이 새로 가진 아이들을 혼외자식이라며 법원에 고소를 한 것이었죠. 원래 파양 소송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법원마저 김병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입양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로써 김병만과 B씨의 법적 부녀 관계도 종료됐죠. 김병만이 오랜 시간 아픔을 감추고 대중 앞에 웃음을 주기 위해 나섰던 만큼 이혼 소송 역시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 김병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